안녕하십니까. 경제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주택시장과 관련된 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관련되어서 개선인가 혹은 침체인가 기로에 서 있는 현재 주택시장을 좀 살펴보고 이런 측면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의 경제적인 함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언급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경제 주체들의 매크로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에 적응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경기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결국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물가와 금리에 적응된 경제 주체들이 주택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택시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두되었던 PF 관련된 리스크라든가 혹은 주택 가격의 하락과 같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안 좋은 환경, 리스크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발생했었던 주택가격 상승,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현재 적정한 주택가격 수준은 얼마인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일단 물가, 고물가, 고금리에 적응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 수준에 따른 물가에 대한 관심도는 2.3%라는 물가 수준을 경계로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3%라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2.3%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형성이 된다면 각종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검색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런 2.3%라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이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이 검색량과 물가 상승률은 역외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2.3%를 하회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고물가에 대한 적응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률 자체는 추가적으로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까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저효과라든가 일시적인 지원금 효과,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진정되고 있는 국면이고, 지금 현재 2.3%라는 물가 상승률 이 기록된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물가에 대한 관심도도 점차 낮아지는 국면에 위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고물가에 적응된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들을 경기 동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고물가에 적응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시장에서는 이런 경제 환경 이외에도 굉장히 다른 그런 요소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산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세 가격. 2021년부터 발생한 전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반환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었던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소형 기준으로는 평당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평형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이 다른 연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때 계약을 했었던 그런 주택들이 재계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낮은 가격에 계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이 이제 보증금 반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얼마만큼의 규모가 전세 반환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프로젝션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2021년부터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2023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 총액이 2024년 말까지 플러스 영역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런 전세보증금 반환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자산 측면에서의 투자 여력을 좀 낮추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들을 같이 감안했을 때 경제 전반적으로 뭐 수요라든가 웰스 이펙트가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시장 자체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이만큼 한 2년여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총액이 플러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주택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보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녹록치 않은 그 임대시장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했었던 그런 현상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2021년부터 2년여간 공적 이전 소득이 이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시중에 유입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직관적으로 수백만 원씩 이렇게 코로나19 지원금이라고 가게들이 수취한 그런 금액들은 달리 말하면 일시적으로 기준금리를 3%에서 5% 정도 낮춘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반영되면서 이자 비용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큰 유동성이 공급이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좀 급등한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 지원금 지급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연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더 많이 지급된 그런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균형 주택 가격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게 만드는 주요 동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했었던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가 와야지만 적정 주택가격 수준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점을 확인하고요. 지금 거래량이 좀 회복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 수준이 맞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좀 살펴본다면 2020년 연말 수준으로 회귀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적 이전 소득의 급격한 증가 시점과 맞물려서 과도하게 지금 이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효과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점들이 이어졌었던 것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의 그 주택 가격 하락 기조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재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주택가격 측면에서는 적정 주택가격, 페어 밸류를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반등세가 조금씩이나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그 부분이냐면, 결국 주택 자산이 가구 자산의 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한국에 있어서 주택 자산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 당시에 순자산이 다른 연도보다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규모가 2023년 들어서 굉장히 좀 낙폭이 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5%만큼 감소한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발생했었던 웰스 이펙트라든가 부의 효과가 많이 줄어들고 수요의 그 확장세가 많이 진정이 되는 그런 국면들이 올 상반기 동안 이어졌었다면,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적정 주택 가격 수준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조금이나마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다면 향후에 이런 부의 효과가 다시 한번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물가에는 적응이 되었다, 고물가에는 적응이 된 상황인데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좀 민간의 심리들이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그 부분들 아직까지는 뭐 역전세라든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좀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균형 가격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측면에서 가격 모멘텀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점으로 좀 생각하자면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런 주택 시장에서의 이런 그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전반적인 수요의 회복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